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 본격적으로 TNL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올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속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역할과 영역, 산업, 종목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되겠죠. 예,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기자 정신을 갖고 추적 관찰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 충족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저희 대기업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TNL에 관해서 개요 영상을 하나 좀 찍어드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오시면은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예, 꼭 보고 오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요 영상을 보고 이해하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뭐 저래서 저랬구나,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된다라고 보니까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TNL 시작하도록 하죠. 뭐 하는 회사냐? 고기능성 소재 전문 기업이라고 하면서 뭐 창상 피복제라는 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상처를 보호하면서 오염을 방지하고 삼출액의 흡수, 출혈 같은 체액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뭐 지혈제, 뭐 마이크로 니들, 뭐 이런 거. 마이크로 니들은 아시죠? 조그만한 바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패치 그 주사바늘 다 이렇게 꽂는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패치식으로다가 이렇게 밴드 붙이듯이 붙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예, 뭐 이제 그런 거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창상 피복제 뭐 이런 거 다루고 있고, 네, 뭐 이러저러한 거 좀 되고 있고. 창상 피복제의 시장 규모가 지금 3,320억 정도 되고 2026년에는 이제 3,856억 정도 되고 연평균 한 7%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일정하게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움직일 수 있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제 가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제 소재 연구 뭐 이런 것도 되게 뭐 여러 가지 좀 하고 있고 뭐 연구 개발도 이제 굉장히 좀 준수하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창상 피복제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나오고 부채 비율이 거의 좀 없다시피 한다. 이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는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면서 과제도 이렇게 좀 많이 실시를 했었고 그냥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보조금 타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자, TNL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다 이제 똑같아요. 거의 거진 다 모든 제약 바이오가 요 시점에서는 계속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왜냐면 이제 기준금리가 살짝씩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주식시장은 당연히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받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더 메리트가 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왜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그 어떤 이제 제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상품을 만들려면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거 연구 개발하다가 망하는 기업, 좀비 기업 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그만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CB 발행,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유상증자 한다든지 막 그래요. 그 조그만한 회사들이나 그러는 거고 걸출한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기업 자금 조달할 때 이제 증권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끼고 들어간단 말이죠. 아니면 돈을 빌리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율 기준이 되는 게 기준금리잖아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똑같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받는데 뭐 2년 만기, 5년 만기 뭐 이러시는 분 있어요?
기본이 30년, 40년, 뭐 많게는 뭐 50년 뭐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금리 올라가면은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약바이오는 더 심하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물론 이제 이 TNL 정도 되는 이런 이제 작고 귀여운 친구한테는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유상증자 한다, 아니면 뭐 유상증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살 깎아먹는 거예요. 왜?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잖아. 10%였다가 1대1로 하면 5% 됩니다.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 하는데 자기가 유상증자 참여하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완전히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분율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커지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살 깎아 먹는. 실제로 강스텐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분율 저기 유상증자 하다가 뺏겼어요, 세종한테. 최대 주주가 바뀌었어. 원래 강경선이었다가 세종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온전히 기업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물론 그래서 이제 하더라도 안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다음 방법은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다든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다든가 신주인수권 부사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높아져서 채권 수익률 높아진다 그러면 채권으로 다 빠지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로 어떻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은 TNL한테도 입장이 좋게 굴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렇게 올라간 거고, 금리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된 거다. 근데 또 이제 지금 다시 박스권 그리고 있죠. 이건 왜예요? 파월 의장님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안 올라가니까 박스권 그려졌던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TNL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까도 봤지만 재무제표 걸출합니다. 재무제표 걸출하고요. 그리고 지분구조 44%예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탄탄해요. 제 생각에는 유상증자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 페드에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 가능하다. 내년에 3번 정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흐름이 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한 이제 대외 변수에 의한 어떤 이제 흐름 변화는 뭐 기술적 분석이건 뭐가 됐건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이 있으면 있을수록 관계가 커집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예, 기술적 분석은 근본이 세면 셀수록 잘 들어맞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맞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TNL도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조그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자기 느낌에 맞춰서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